자, 네. 계속 봅시다. 조류 발전은 뭐냐면요. 조류 발전은 이렇게 될 때 이제 만주랑 간주가 이제 계속 생기잖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바닷물이 올라왔다가 내려가야 되고 뭐 이런 일들이 생기는데 우리나라를 보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서해 바다가 이렇게 있고 여기 제주도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물들이 여기가 서해 바다야. 서해 바다고 이게 대한민국이고 여기 중국이고 네. 그러면 여기 물들이 차올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물이 어디서 오냐면 이쪽에 그 북태평양에서부터 이 물들이 이쪽으로 진입을 해줘야 돼요. 진입을 해야 되다 보니까 지금도 여전히 여기 이제 다도해라고 있는데 여기 섬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네, 한 몇십 개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여기 중에 그 유명한 울돌목이라는 데가 있어요. 네, 여기가 이제 물살이 상당히 셉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 없이 밀물일 때 쭉 물이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 썰물일 때 또 어떻게 해야 돼? 물이 또 쫙 빠져나와야 되고. 그래서 근데 이게 좁아지잖아요. 좁아지다 보면 어쨌든 이 좁은 공간으로 물이 다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물살이 상당히 빠를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 그 역사적 사건이 그렇죠. 몇 개 일어나죠. 네. 그래서 이제 예전에 신에게는 아직 12척이 남았습니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네, 12척으로 막 도망가는 듯 하다가 네, 그때가 이제 밀물 때였거든요. 밀물 때 이렇게 쫙 도망가는 척하니까 뒤에서 우와, 네, 점자라 그러고 이제 네, 이순신이 너 잡아야 됐어 막 이러면서 막 쫓아가는 거죠. 이제. 네, 그래가지고 막 쫓아가서 막 속도를 상당히 빨리 내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네, 이순신 형의 때가 됐다. 여기서 닻을 내려라 그러더니 커다란 쇠꼬챙이를 그냥 밑에다가 탁 하고 배를 고정시키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앞에서부터 싸우기 시작해요. 근데 앞에서부터 싸우기 시작하니까 쫓아가던 배들이 앞에 배들이 어떻게 해야 돼? 멈춰야 되겠지. 그래서 멈춰가지고 싸우면서 멈췄는데 그 다음 뭘로 바뀌냐면 썰물로 딱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들이 뒤로 밀리는 겁니다. 근데 뒤에서 쫓아오던 배들은 그걸 못 본 거예요. 싸우는 거를. 네, 그러니까 너 이제 속도를 전속력을 다해서 쫓아가고 있었으니까 네, 이게 쫓아가는 그 속력에 대해서 막 늦추려고 하는데 저쪽에서 이미 썰물로 바뀌었고 밀물 따라서 계속 빠른 속도로 가던 배들이었잖아. 잘 안 멈춰지는 거야. 근데 저쪽에서 이미 썰물로 바뀐 거야. 그래가지고 막 배들끼리 자기네 배들끼리 막 부딪히면서 330척이 부서지잖아. 아니 여긴 12척인데 12척 고대로 있고 하나도 안 부서지고 여기서 330척이 침몰을 해버려요. 네, 그래서 그 유명한 세계 역사에 이 정도의 해전이 없어요. 이렇게 그 격차가 많이 나는 그리고 성과가 어마어마하죠. 네, 이런 해전이 없어가지고 네, 이거 뭐 영국의 무슨 제도? 해군 제도? 넬슨? 네. 그래서 걔네들도 막 베껴갔다는 거 아니야. 야, 이건 말도 안 되는 해전이다. 이러면서. 네. 아무튼, 그리고 사실은 좀, 마음 아픈 사건도 여기서 하나 벌어지잖아요. 여기에 수학여행 가던 애들이 한번 침몰해요. 네, 여기 물살이 워낙 세가지고, 네, 여기서, 배가 돌았대요. 회전을 했대요. 근데 회전을 했는데, 조타수가 조타를 잘못했는지 갑자기 그러니까 니네도 왜 그러잖아. 차가 가는데 갑자기 이렇게 확 뭐가 휘어지면 놀래가지고 핸들을 확 틀어버리잖니. 근데 이 방향을 잘못 틀어버린 거야. 네, 그런데 하필 그때 그 배가 네, 원래 배는 밑에를 무겁게 만들어야 되는데 네, 또 배를 위를 무겁게 만들었대요. 왜? 뭔가 많이질을 하고. 네, 그래서 이게 그 구조 변경을 누가 해줬냐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그때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게 결과적으로는 네, 어른들의 잘못이다 뭐 이렇게 됐는데, 네. 근데 그 이후로 이 지역을 원래 그게 인천에서 출발해서 제주도로 가는 배였거든요. 네, 근데 이 항로가 없어졌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지금도 없어요. 지금도 인천에서 출발해서 제주도로 가는 배편은 네, 아예 중단됐습니다. 네. 제가 대학생 때만 해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주도 수학여행 갈 때 네, 인천에서 출발해가지고 제주도 배 타고 들어갔어요. 네, 그 배였어요. 네, 네 근데 네, 저 때는 괜찮았는데 네, 하여튼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운항을 더 이상 안 합니다. 뭐 하다가 이거 왔지? 네, 근데 요거 때문에 그래서 여기다가 프로펠러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밀물이 이렇게 쫙 발전하고 썰물이 이렇게 쫙 발전하고 이럴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발전하는 것을 역시 해수의 운동 에너지인데, 네, 요거는 밀물과 썰물이죠. 밀물 썰물의 흐름을 이용을 해가지고 조류 발전을 이용을 하는데, 이것도 엄밀하게 보면 무슨 에너지입니까? 조력 에너지죠. 조력 에너지 발생 원인은 결과적으로는 태양과 달의 만율력이에요. 빛이 아니고 태양과 달의 만율력, 중력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우리 지구상으로 보면 이거 사실 얼마 안 돼요. 이 지구상에서 보면 우리 지구에서 일어나는 모든 에너지 중에 딸랑 몇 퍼센트냐? 0.002%. 네. 그럼 이거 말고 또 다른 에너지가 있겠죠. 어떤 에너지가 있을까요? 태양 열 발전. 네. 그럼 태양 열 발전이라는 게 있고, 또 뭐가 있냐면 태양 광 발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둘이 뭐가 다를까요? 이게 바로 아까 제가 설명한 열과 빛의 차이예요. 태양 열 발전은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요새는 잘 안 하는 방식인데, 옛날 지붕 같은 거 위에다가 물 담은 유리판, 그러니까 이 안에 물을 담아놔요. 물을 담아 놓으면 태양빛이 이렇게 가지고 태양빛이 내리쬐잖아요. 내리쬐면 이 물이 어떻게 될까요? 데펴지겠죠. 그럼 뜨거워진 물들이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위로 올라가면 여기서 관을 빼가지고 이 관을 갖다가 어떤 터빈 같은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장치에다가 연결을 해주면, 네, 터빈을 돌려주고, 그리고 나서 요게, 네, 이러면서 에너지를 잃었을 거 아니야. 네, 그러면 얘가 다시 요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요로 공급되죠. 찬물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 물을 다시 태양빛이 또 데피겠죠. 그래서 이제 순환을 시키면서 물의 순환이 일어나면서 전기를 발전시키는 것을 태양 열 발전이라고 합니다. 네. 태양 열 발전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물의 순환이 일어나는데, 물의 대류. 그건 어디서부터 오는 거야? 태양 복사 에너지로부터 오는 거죠. 근데 태양 복사 에너지를 받은 애가 누구냐는 거예요. 태양 복사 에너지를 받은 애가 물입니다. 근데 물이 운동성이 어떻게 돼요? 활발해지면서 대류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네. 그래서 얘는 태양 복사 에너지가 더 추발전입니다. 그런데 밑에 것도 사실은 태양 복사 에너지예요. 근데 얘는 태양 복사 에너지가 그냥 바로 한 방에 쭉 전기로 바뀌어요. 태양빛을 받으면 그냥 바로 전기가 생겨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네, 얘는요, 여러분 배우셨는데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 혹시 기억나십니까? 네. 그래서 이 P형 반도체에 있었던 양공 쪽에 있었던 전자한테 빛을 비춰주면 이 전자가 빛을 흡수하잖아요. 빛을 흡수해가지고 전자의 에너지 궤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더 높은 궤도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P형 반도체에 있던 전자가 N형 반도체로 넘어가요. 그래서 N형 반도체 전자가 가득 차더니 전기의 흐름이 발생하네요.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어떻게 보면 빛을 받는 애가 물이 아니라 반도체였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래서 태양 전지판이 있는데 이 태양 전지판이 반도체를 만들기 때문에 아직까지 좀 비싸요. 네, 태양 전지판 저거 한 판당 한 60만 원 정도 할걸요? 지금 가격이? 정확한 가격은 잘 모르겠어요. 한 60만 원. 태양 전지판 자체는 비싸지 않은데 뭐 한 30만 원 뭐 하는데 그 주위에 또 그 저기 인버터라는 장치가 필요하고 이게 그 태양광 발전이 유일하게 뭔가 전기를 생산할 때 회전시키질 않습니다. 회전하지 않고 다이렉트로 태양빛을 전기로 생산하기 때문에 요거는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이 정해져요. N형 반도체가 마이너스 극 전기가 되고요. P형 반도체가 플러스형 전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직류입니다. 다른 애들은 다 교류예요. 여러분 직류랑 교류는 구별하시나요?
직류라는 거는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이 정해져 있는 것을 직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건전지 직류예요. 그죠? 네. 그런데 요거 얘는 우리 집에 가정에 공급되는 건 이건 교류 전원이라고 합니다. 교류 전원은 플러스과 마이너스가 계속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 기준으로 얼마 정도 왔다 갔다 하냐면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60Hz짜리 쓰고 있어요. 60Hz라는 얘기는 대부분의 발전소들이 전기를 생산해가지고 생산할 때는 상관없는데 변압기 같은 데서 이걸 조절할 때 변전소 같은 데서 조절할 때 1초에 60번을 회전시켜요. 그러면 전자가 어떻게 움직이면 전자가 왔다 갔다 이걸 계속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전기라는 건 전자가 한쪽 방향으로 계속 흘러갈 필요가 없어요. 전기는 뭐냐면요. 움직임만 있으면 전기가 되는 겁니다. 전기가 흐른다는 건. 그래서 제자리에서 왔다 갔다 해도 이거는 전기가 흐르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교류 발전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전기라는데 교류 발전이 전기를 나눈다라든지 전압을 조절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서는 좋아요. 좋은데 대신 뭔가를 돌려야 되니까 소음이 조금 있고요. 뭐 이런 것들이고 직류는 소음은 적은 대신에 대신 멀리 보내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예전에 전기 여러분 그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저희 전기를 공급할 때 직류로 공급할 것이냐 교류로 공급할 것이냐 이걸 싸움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이제 직류를 주장했던 사람이 누구냐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에디슨입니다. 그래서 미국에다가 전기를 공급할 때 에디슨은 직류로 공급하자라고 했고 또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사람 이름을 잘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테슬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이름이에요. 네. 테슬라. 그것도 일론 머스크가 하는 거. 테슬라가 기계가 아니고요. 사람이라고요. 테슬라 잘하는 브랜드. 그 사람 이름을 딴 거예요. 앨런 머스크보다 훨씬 이전 사람입니다. 에디슨과 동시대 사람이에요. 네. 에디슨이 세워놓은 연구소의 연구 직원이었어요. 테슬라라는 사람이. 근데 이 테슬라가 주장하는 게 사실은 교류로 공급하자였습니다. 네. 근데 이제 에디슨하고 대판 싸우죠. 대판 싸워서 결론은 어떻게 되냐면 테슬라가 독립해서 나가버려요. 네. 그래서 테슬라가 거기서 이제 회사를 차리죠. 그래가지고 독립해서 나가가지고 각각 미국 정부한테 저는 직류로 계속 공급하겠습니다. 에디슨 그랬고요. 테슬라는 교류로 공급하겠습니다. 근데 최종 채택은 교류 방식으로 한 거예요. 왜냐면 직류가 전기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힘이 떨어져요. 근데 교류는 안 그러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뭐 그런 일화가 있어요. 아니 앨런 머스크가 그냥 이름만 따온 것뿐이야. 저는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네. 자 또. 지열 발전. 지열 발전. 지열 발전은 뭘로 하는 겁니까? 화산 폭발 같은 거 했을 때 땅에 있는 열을 온천 같은 거 말하는 거죠. 그래서 땅에 있는 열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거를 발전에 활용하는. 그래서 요거는 지구 내부 에너지죠. 정확히 말하면 얘는 뭐에 해당하는 거야? 지구 내부 에너지입니다. 지구 내부의 중에 지열을 이용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지구 내부 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 하나를 아직 얘기 안 하셨어요. 여러분 이 발전은 우리나라 전기 생산량의 무려 3분의 1을 담당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2위예요. 여러분 아까 화력 발전이 몇 %였어요? 60%였잖아요. 그리고 얘가 33%예요. 그럼 60하고 33% 합치면 얼마예요? 93%예요. 그러니까 이 양대축이에요. 화력 발전과 다른 발전. 바람. 풍력? 풍력 발전 있는데 풍력 발전 진짜 골치 아픈 게요. 일단 아닙니다. 네. 풍력 발전은요. 이게 정말 골치 아픈 게 풍력 발전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게 이만한 선풍기 같이 생긴 거를 갖다가 연결해가지고 발전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사람이 요만해요. 되게 커요.
엄청 커요. 돌아가는 속도 보셨습니까? 이렇게 돌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걸 어떻게 그 1초에 60번 회전하는 걸 할까요? 얘는 천천히 도는데 이 안에 톱니바퀴 같은 체인들이 있어요. 체인들을 이용해가지고 얘는 이렇게 돌아도 밑에 이게 작은 톱니바퀴 같은 것들을 연결해놔가지고 그게 다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와, 풍력발전소 근처에 가시면요. 옆 사람 말소리 대화 못해요. 너무 시끄럽습니다. 소음이. 그래서 이게 풍력발전소가 일단 현재 뭐가 너무 심하냐면요. 소음이 너무 심해서 새들도 주위에 안 간대요. 그러니까 풍력발전소 이 날개에 새가 부딪히면 어떡하지 모르는데 일단 워낙 천천히 돌기 때문에 새가 부딪힐 일은 없고요. 네, 그런데 새들이 접근을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너무 시끄러워요. 소음 공해가 너무 심하고요. 그보다도 또 다른 피해가 있습니다. 네, 열도 좀 많이 발생하는데 일단 발전량 예측이 어려워요. 무슨 얘기냐면 풍력발전은 뭘 가지고 발전해야 돼? 바람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 바람이 잘 불 건가 안 불 건가 이거 누가 예측해 줘야 돼요? 기상청. 잠깐만 이거 지금 영상을 찍고 있어가지고 지금 좀 애매한데 기상청 좀 믿으면 합니까? 여러분 날씨는요 진짜 이게 예측이 불가능하거든요. 이거 기상청의 잘못이 아니에요. 네, 여러분 날씨라는 애 자체가 2주분 이상의 날씨를 예측한다는 것은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래요. 이게 수학적으로 증명됐다는데 수학적으로 14일 이상의 날씨를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이론이 있답니다. 아무튼 그래서 날씨를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풍력 발전, 바람의 운동 에너지를 이용하긴 하는데 이거 예측 불가. 그래서 그냥 하면 좋은 거고 못하면 많은 거고 뭐 이런 겁니다. 근데 왜 할까요? 어차피 바람은 불잖아. 바람은 부는데 그걸 우리가 조금이라도 전기를 생산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풍력 발전을 하고 있는 거긴 하지만 그렇게 실효성이 좋은 건 아니래요. 근데 여러분 바람은 왜 불어요? 기압차. 그렇죠. 공기의 기압차, 압력 차이 때문에 생기잖아. 기압차. 그럼 기압차는 왜 생겼어요? 니 똑똑해. 그렇죠. 육지랑 바다랑 있을 때 여러분 자 이쪽에 육지가 있고 이쪽에 바다가 있다. 그러면 태양빛이 내려지면 어디가 빨리 달궈져요? 육지. 습도가 적은 육지가 빨리 달궈져요. 바다는 물이 많은데 물이 많다는 것은 비열이 크다라고 하고 비열이 크다는 얘기는 에너지를 많이 머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온도 변화가 잘 안 나죠. 그럼 똑같이 15도씨에서 출발했다고 하더라도 육지는 막 22도까지 올라갔는데 얘는 15도씨에서 출발했는데 한 17도밖에 안 되더라. 그러면 얘는 온도가 확 변했는데 얘는 온도가 얼마 안 변하잖아. 그러면 따뜻한 공기가 이쪽에 있고 따뜻한 공기가 어떻게 된다? 위로 올라갈 거고 차가운 공기는 밑으로 내려오면서 여기는 고기압이 생기고 그래서 여름이라든지 혹은 낮에는 주로 어느 쪽에서 바람이 불어옵니까? 바다 쪽에서 육지 쪽으로 가는 해풍이 주로 불죠. 이랬더니 우리나라 난리 났죠. 여러분 우리나라 다시 한번 그려봅시다. 우리나라가 이 세계 지도 유라시아 대륙이야. 유럽 아시아 대륙에서 여기 있어, 그죠? 그런데 낮에 해풍이 불잖아. 그러면 여기가 북태평양이거든요. 그래서 바람이 이렇게 불어와요. 우리는 정말 축복받은 거예요. 여름이잖아요. 여름인데 바람이 어디서 불어요? 더 더운 남쪽에서부터 바람이 불어옵니다. 여름이 아주 더 여름다워요. 다음 또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면 반대로 밤이 됐어요. 겨울이에요. 식죠. 누가 먼저 식어요? 육지가 먼저 식어요. 그래서 육지 쪽에 차가운 공기가 생기면서 즉 밤 또는 겨울에는 어떤 바람이 주로 붑니까? 육풍이 주로 부는데 또 신이 내려주신 축복. 야, 안 그래도 겨울이라서 추워 죽겠는데 바람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이 시베리아 벌판에 아주 추운 곳에서 칼을 에이는 듯한 살이 막 떨어져 나갈 것 같은 그런 차가운 바람이 막 쫙 불잖아요. 겨울인데 겨울이 더 겨울답죠. 그런데 이게 축복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진화됐다라는 입장에서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네, 다양한 환경에 다양하게 적응하는 게 사실 제대로 진화된 거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이 정말 진화된 거예요. 되게 더운 여름에서도 살고요. 되게 추운 겨울에서도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네, 막 인도에 갔는데 와 덥다 그래도 지낼만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런 더위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러시아 사람보단 나아. 근데 우리는 그래서 러시아 사람들이 야 그럼 추운 곳으로 한번 와 그래가지고 우리가 또 추운 곳으로 갔다. 네 거기서도 지낼만해. 아 대한민국 겨울도 요 정도 춥거든. 막 이러면서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참 적응을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네 적응을 잘한다는 건 그만큼 진화된 겁니다. 뭐 하나 읽었지? 네 아무튼 기압차. 그러면 결과적으로 얘는 누가 해준 거니? 비열차인데 뭐가 일단 내리죠 때문에 태양 빛이. 그래서 이거 태양 백사에너지 출발. 나머지도 얘기합시다. 여러분 수력 발전 물의 운동에 이제 야 물이 위로 올라갔잖아. 물이 왜 위로 올라갔어? 아니 산에서부터 내려오는 물을 모아가지고 우리가 댐을 이용해서 수력 발전을 하는 거잖아. 그럼 산에서부터 물이 내려와야 됐네? 그럼 이 물은 어디서 온 거야? 비에서부터 온 거지. 그럼 비라는 것은 하늘 꼭대기에 있던 구름에서부터 내려온 거잖아. 그러면 하늘 꼭대기에 저기 물이 어떻게 올라갔냐는 거지. 수증기. 그죠? 이거는 바다든 어디든 하여튼 물을 증발시킨 애가 누구냐면 사실은 태양 복사에너지. 태양 복사 에너지가 누구를 증발시켜서 물을 증발시켜서 수증기의 역학적 에너지로 바꿔버린 거죠. 정확히 말하면 잠열이라고 하는데 수증기의 잠열. 잠잔다 할 때 잠이에요. 잠열. 에너지로 바뀌고 그게 이제 물의 위치 에너지로 바뀌어가지고 이제 구름이 만들어지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되는 거고요. 자, 근데 결론적으로 이게 아직 안 나는데. 여러분 뭘 먼저 할까요? 일단 요거 먼저 밝힙시다. 우리나라 발전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것은 바로 원자력 발전. 이제 알겠죠? 네. 원자력 발전. 자, 원자력 발전은 뭘 가지고 하는 거냐면 보통 원자 번호 92번 우라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라늄 같은 이렇게 철보다 무거운 애들은 보통 뭘 하지? 핵분열을 하죠. 네, 그래서 핵분열에서 나오는 질량 결손에 의한 핵분열의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핵에너지죠. 근데 이게 엄밀하게 따지면 지구 내부 에너지. 이게 왜 지구 내부 에너지죠? 여러분 우라늄은요 태양이 만들어준 게 아닙니다. 우라늄은 언제부터 있었던 거예요? 참 그거 조금 정정을 해줄게. 최근에 그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우리 교과서에는 철보다 무거운 무거운 원소들은 언제 만들어졌다? 초신성 폭발에 만들어졌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라늄이 원자번호 92번이잖아요. 워낙 높아서 이 92번 정도가 만들어질 거면 초신성도 에너지가 부족할 거라는 생각이 든대요. 그냥 어쨌든 고등교육 과정에서 바뀐 거 아니야. 최근의 이론이니까 그냥 이런 게 있나 보다 하고 넘어가죠. 네. 근데 그래서 원자번호 92번의 우라늄 정도를 만들 정도면 이거는 초신성도 에너지가 너무 부족하다. 이거는 보다 더 확실한 놈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연구를 하다가 뭘 발견했냐면 중성자별이라고 혹시 기억나세요? 중성자별. 네. 근데 이 중성자별하고 중성자별이 서로 두 개가 근처를 돌다가 얘네가 하나로 합쳐집니다. 그럼 중성자별이 워낙 만율력이 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센 만율력의 중성자별하고 중성자별이 서로 끌어당기는 과정에서 충돌할 때 이때 우라늄이 생긴다라는 설이 있어. 네, 아직 확인된 건 아닙니다만, 네, 그래서 최근에 무슨 논문이 하나 등장해서 제가 잠깐 소개는 시켜드렸어요. 네, 근데 아직 고등교육 과정에서 적용되지 않았으니까, 네, 그냥 여러분들은 초신성 폭발로 이해하고 계십시오. 네,
자, 어쨌든 그런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우리 지구에 언제부터 있었냐? 지구 탄생할 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이렇게 지구 탄생할 때부터 있었던 우라늄이 그러면 여러분 우리 지구의 내부를 잠깐 보시면 지구 내부에 제일 껍데기에 지각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고 멘틀이 있고 그 안쪽에 뭐가 있니? 핵이 있잖아. 물론 상태에 따라서 외액과 내부 구별하긴 하지만 어쨌든 핵이야. 근데 이 핵하고 멘틀하고 성분이 같아 달라? 몰라요. 달라. 지각하고 멘틀은 성분이 같아. 지각하고 멘틀은 성분이 규소와 산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핵은 성분이 주로 뭘로 돼 있어? 철과 니켈로 돼 있단 말이야. 그런데 철이 워낙 무거워가지고 여기 다 가라앉아서 그렇잖아. 지구에 제일 많은 1위 원소가 뭐다? 철이다. 그런데 철들은 사실 우리가 사는 공간에 별로 없다. 어디다 있다. 핵 속에 들어가 있다. 근데 철보다 우라늄이 훨씬 더 어때? 더 무거워. 그러면 우리가 지표면에서 발견하는 우라늄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우라늄이 어디 있다는 거야? 핵 속에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 핵 속에 있었던 애들이 우라늄이 방사성 붕괴를 하면서 내놓는 열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 열을 누가 받아? 멘틀이 받아가지고 멘틀이 뜨거워지잖아. 그럼 뜨거워진 멘틀이 올라오면서 막 지각을 땅을 딱 갈라버리면서 나 화산 폭발 이러면서 나올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그게 지구 내부 에너지라고 하는 거야. 즉 우라늄은 뭐의 일부입니까? 지구 내부 에너지의 일부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때 이 지구 내부 에너지가 전체적으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냐? 지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얘가 0.013%예요. 아까보다는 좀 올라왔네요. 그럼 아까 0.002, 0.013. 그럼 나머지가 뭐야? 이게 싹 다 태양 복사 에너지다. 그래서 태양 복사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야? 99.985%. 근데 이거 나 처음 얘기하는 거 아닐걸? 네, 통합과 원에서 한번 얘기했습니다. 네, 그래서 1위가 이제 태양 복사 에너지인데, 근데 여러분, 석탄, 석유도 태양 복사 에너지야? 네, 태양 복사 에너지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체의 에너지거든요. 여러분, 석탄이라는 건 언제 만들어지냐면 지진 시대에 보시면 그 고생대의 뒤쪽에 보면 석탄기란 때가 있어요. 이때 고생대에 주로 번성했던 양치 식물이 있었잖아요. 고사리 같은 애들. 얘네들이 대량으로 한꺼번에 죽어주고 그렇게 대량으로 죽은 애가 썩지도 못한 상태에서 다져지면 뭐가 만들어지면 석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석유도 비슷합니다. 플랑크톤 같은 애들이 모래더미에 갇혀가지고 썩지도 못하고 다져지는 애들이 석유인 거예요. 그러니까 석탄이나 석유는 옛날 고생물들의 시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을 보시더라도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여러분들 제 몸 안에 지금 무슨 에너지가 있어요? 화학 에너지가 있잖아요. 이 화학 에너지는 어디서 났어요? 먹어서 났죠. 그럼 먹었다는 얘기는 난 뭘 먹을게? 밥을 먹었을 거 아니야. 네. 식물을 먹었다는 거잖아. 네. 저는 고기 먹었는데요. 그 고기는 식물 안 먹냐? 네. 그러니까 모든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누가 만들어준 거냐면 식물들이 만들어준 거야. 근데 식물들은 무슨 방법을 통해서 만들어졌을까? 네, 그러니까 생명체의 화학 에너지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식물들이 만들어준 광합성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만들어진 건데 이 광합성이라는 것은 결국 어떤 빛을 받아야 된다? 네, 태양 복사 에너지. 옛날 무슨 송중기라는 사람인가? 네. 송혜교? 송송 커플? 네, 걔네 나오는 그 드라마 중에 태양의 후예. 아세요? 니네랑 나랑 별 차이 안 나구나 나이 차이. 네. 여러분 그 태양의 후예라는 단어를 딱 보자마자 저거는 우리를 얘기하는 건데 모든 사람이 다 태양의 후예입니다. 왜요? 왜 우리는 태양의 후예입니까? 태양 복사 에너지를 받은 것을 식물이 먹었고 그 식물을 우리가 먹어가지고 결과적으로 우리 몸 안에 있는 모든 에너지는 누가 만들어준 거야? 태양 만들어준 거잖아. 그래서 나는 태양 에너지로 가득 차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태양의 후예지. 네. 그런 뜻입니다. 네. 자, 어느 정도 이해되셨죠? 네. 통합과기랑 좀 연결시켜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102페이지 볼게요. 102페이지. 이제는 뭐 어려운 거 없어요. 쉽습니다. 사실 오늘 하는 거 다 쉽지 않냐? 쉬운 거야. 자, 102페이지 태양.
태양이라는 게 그래서 이제 우리한테 99.985%나 차지할 정도로 상당히 중요한 놈인데 얘는 도대체 에너지를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그래서 태양이 에너지를 뭘로부터 전환시키는가를 봤더니 일단 태양 수소와 헬륨으로 주로 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 태양은 괜찮냐? 네. 태양은 주계열성입니다. 주계열성이라는 말이 뭐예요?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하는 별을 주계열성이라고 하고 수소 핵융합 반응이 되려면 수소 핵융합 반응은 온도가 1000만 켈빈이 넘겨야 돼요. 그런데 1000만 켈빈인데 지금 수소 핵융합 반응은 우리 태양은 핵의 온도가 얼마냐면 무려 1500만 켈빈입니다. 그럼 1000만 켈빈을 넘겼죠. 네. 그래서 이제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할 수 있었고요. 여러분들이 예전에 배웠던 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러다 보면 수소 핵융합 반응이라는 게 여러분 수소 핵융합 반응은 누구를 이용을 해서 수소를 4개를 이용해서 누구로 바꾸는 과정이에요? 헬륨으로 바꾸는 과정이죠. 자, 원자번호를 좀 쓰겠습니다. 수소가 원자번호 1번이고 헬륨이 원자번호 2번입니다. 질량수라는 게 있거든요. 질량수는 양성자와 중성자의 숫자를 합쳐가지고 만드는 게 질량수인데 수소는 양성자 혼자밖에 없어요. 그냥 양성자 하나가 딸랑이 있는 겁니다. 중성자 있어요? 없어? 없어. 중성자 없어. 그래가지고 왜 그때 우리 그런 얘기 했잖아. 수소, 원자, 핵은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냥 양성자 이렇게 부르기도 한다. 그런데 헬륨은 4죠. 그럼 얘는 양성자가 몇 개 있고 2개 있고 중성자가 몇 개 있다? 2개 있다. 네, 그렇게 되는 과정입니다. 근데 이 양성자 하나 수소의 무게를 재봤더니 얘가 무게가 얼마가 나왔냐면 1.008이 나와요. 그럼 여러분 1.008 곱하기 4 하면 얼마야? 곱하기 4 하면 4.03이잖아. 그치? 그런데 헬륨 자체의 무게를 실제로 재보면 얼마가 나오면 4.003이 나옵니다. 질량이 서로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질량이 조금 어떻게 됐습니까? 줄어들었네요. 자, 이런 과정을 뭐라고 하냐면 질량 결손이 일어났다고 하고요. 질량 결손이 일어났다는 얘기는 그 유명한 아인슈타인의 에너지 질량 등가성 공식에 의해요. E는 뭐다? mc제곱이다. 질량이 사라진 만큼 뭐가 돼서 나올 것이다? 에너지가 돼서 나올 것이다. 이렇게 해서 태양은 현재까지도 에너지를 계속 방출하고 있는데 자, 이 과정이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태양에서 수소가 점점 줄어들겠죠. 그리고 누가 점점 많아집니까? 헬륨이 좀 많아집니다. 네, 그러다 보면 나중에 헬륨이 반란을 한번 일으키죠. 네, 수소를 바깥으로 밀어내고 헬륨끼리 뭉쳐버리는 이런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헬륨이 압축을 더 많이 해가지고 태양을 더 부풀려 버리죠. 그러면 바깥쪽은 더 식으면서 빨간색 커다란 별로 바뀌는데 그걸 뭐라고 그러지? 적색거성. 네, 기억나시죠? 네, 좋아요. 다음.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이제 이 태양이 우리 지구한테만 빛을 공급하는 건 아니야. 네, 수성, 금성, 화성, 목성, 천왕성, 해왕성 뭐 이런 애들까지 전부 다 내 태양의 영역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커다란 의미에서 보면 우리는 태양의 대기권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왜냐면 태양의 에너지가 미치는 공간이니까요. 다음 밑에 뭐 태양 에너지의 전환. 그래서 우리 지구에서는 여러분 태양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네, 에너지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아니 태양 에너지 99.985%라니까. 네, 그럼 나머지 가지고 이제 어떻게 살아? 네, 엄청나죠. 네. 그래서 이제 태양에 의존해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우선 뭐 거기 바람, 네, 그냥 쭉 넘어갈게요. 바람도 사실은 풍력 발전도 뭐 바람의 운동 에너지라고 그랬지만 일단 태양빛을 받아가지고 네, 이게 비열차를 이용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열 에너지로 잠깐 바꿨다가 네, 이렇게 된 거고 태양 광발전은 열 에너지가 아니에요. 이거는 빛 에너지입니다. 네, 그리고 거기도 뭐라고 써 있냐면 태양의 빛 에너지는 뭐를 이용하여? 태양 전지라는 걸 이용한다고 하는데 이 태양 전지가 바로 반도체예요. 태양 전지는 반도체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용해서 전기 에너지를 직접 다이렉트로 하기 때문에 얘는 거기다 적어놓으세요. 교류 발전이 아니고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요거는 직류입니다. 네. 그 다음에 광합성하고 화석연료 네, 둘 다 네, 태양 빛을 이용한 거고 그래서 오른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른쪽 뭐 물의 순환 모르지 않죠. 태양빛을 물이 받아서
물이 점점 운동성이 활발해지더니 수증기로 바뀌고 수증기로 바뀌는 애들이 올라가가지고 구름이 되고 그래서 구름이 다시 비로 내리면서 이렇게 물이 순환하더라. 그 다음 탄소의 순환은 뭐냐면 요거는 뭐 여러분 뭐 잘 아시나요? 그 광합성 공식. 야 광합성 식 한번 불러봐봐. 광합성 식이 뭐지? 6CO2 플러스 6H2O 했더니 지금 이산화탄소죠? 이산화탄소는 잎 식물의 잎 뒷면에서 기공이라는 걸 통해서 기치 상태에서 그대로 흡수합니다. 요거 G로 들어와요. G. 그 다음에 6H2O 얘는 뭘로 들어와요? 리퀴드로 들어오죠. 아 물이에요 물. 네 물로 들어왔는데 얘를 C6H12O6라는 솔리드로 만들어주고 그리고 6O2 기체가 생기죠. 심지어 식물은 산소가 막 남아돌아요. 야 산소가 너무 많이 남아돈다. 그러면서 막 버리죠. 그래서 식물이 이제 산소를 버리면 이제 주위에 가가지고 우리 같은 산소를 좋아하는 동물들이 가가지고 아 공기 맑다 뭐 이러고 있는 거잖아. 네. 어쨌든 식물이 이산화탄소를 흡수를 해가지고 여기 양분의 포도당이 가지고 있는 요렇게 포도당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화학 에너지가 될 거 아니야. 근데 이때 얘가 에너지가 전혀 없었거든요. 에너지가 없는데 여기서 어떻게 에너지가 생겼어? 사실 에너지는 여기서 나온 게 아니죠. 에너지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빛 에너지를 받은 거죠. 그래서 빛 에너지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식물의 세포 소기관 이름? 영록체. 이랬다는 거고요. 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태양 에너지의 흐름과 활용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교재가 뭘로 나누냐면 태양을 무슨 에너지와 무슨 에너지로 구별을 하겠다? 빛 에너지와 열 에너지로 구별하겠다. 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이게 과연 구분이 명확한가라는 제가 의의를 좀 제기한 건데 네, 일단은 네, 통합학에서 이렇게 봐주세요. 네. 자 그래서 열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태양빛을 받은 애가 어떤 놈이 받았느냐가 문제야. 그래서 물 같은 애들이 아니면 입자 같은 애들이 빛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자기의 움직이는 상태로 바꿨다고 하면 이건 열 에너지로 보시는 거고요. 네, 이 태양빛을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뭐 광합성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직접 전기를 생산한다. 전자의 움직임으로. 여러분 사실 광합성도요. 나중에 생물학 2에서 배우실 것 같은데 여러분은 생물학 2라고 안 하는구나. 네, 그냥 물질의 대사 뭐 이런 식으로 나올 텐데 광합성도요 사실은 전자의 에너지가 변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고에너지 중위의 전자를 이용해 가지고 물질을 합성해내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태양 광발전과 광합성은 똑같이 전자의 움직임을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빛 에너지를 사용하는 게 맞고요. 네. 여러분 그러면 이게 다 끝났죠? 나머지는 뭐 더 안 살펴봐도 되겠죠? 네네네. 그래서 어려운 부분은 끝났고요. 네, 문제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좀 107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그냥 바로 문제를 풀게요. 110페이지 문제. 시간 줘? 풀어볼래? 바로 풀게요. 네, 시간이 없어서. 1번. 그림은 태양에서 4개의 수소 원자 핵이 1개의 헬륨 원자 핵이 되는 핵 반응 과정에서 에너지가 발생하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그렇구나. 보기 봅니다. 기억. 수소 원자핵 4개가 헬륨 원자핵 1개로 바뀌는 이 과정은 태양에서 일어나는 핵 분열 반응이다. 핵 반응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핵 분열이 있고요. 핵 변환이 있고요. 핵 융합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4개의 핵이 하나로 합쳐지는 것은 뭐라고 불러야 되겠어요? 핵 융합이라고 하죠. 그다음 니은 핵 반응에 의해 태양의 질량은 계속해서 감소한다. 이렇게 핵 반응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질량 결손이 조금씩 일어나겠죠. 그렇다고 태양의 질량이 다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다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조금씩 질량이 줄어들긴 합니다. 이 과정이 계속 일어나겠죠. 네. 그래서 틀린 말 아니에요. 핵 반응에 의해서 태양의 질량은 조금씩이라도 계속해서 감소합니다. 그다음 디귿. 시간이 지남에 따라 태양의 중심부에는 점차 누구의 양이 많아질까요? 헬륨의 양이 많아지면 나중에 적색거성으로 바뀔 거다. 다음 문제 2번. 표는 태양 에너지에 의하여 일어나는 현상에 대한 설명이다. 자, 일단 A. 식물이 태양 에너지를 흡수하여 포도당을 만든다. 바로 뭡니까? 광합성 과정이죠. 그 다음 B. 식물이나 동물의 사체. 이 사체가 오랜 기간 땅속에 묻혀 있다가 화력발전소의 연료가 된다. 즉 화석 연료, 석탄이나 석유가 만들어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다음 C. 강수 현상에 의한 강물은 높은 지형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 이거는 이제 물의 순환이 되겠죠? 비가 내렸다는 얘기입니다. 수력 발전 같은 거 얘기하는 거고. 자, 그럼 보기 기억. A에서는 태양의 열 에너지가 화학 에너지로 저장되느냐? 이게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자, 지금 제가 아까도 그랬는데 광합성은 태양빛을 받은 전자가 올라가는 현상이거든요. 그럼 이건 열 에너지로 바뀐 게 아니라 빛 에너지를 그대로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틀리기 쉽다는 거죠. 즉 광합성은 태양의 열 에너지를 활용한 게 아니라 무슨 에너지를 활용했다? 빛 에너지를 활용했다고 얘기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열 에너지를 활용했다고 얘기하려면 뭐 물이 따뜻한 물이 되었다. 뭐 이러면 열 에너지 맞아요. 네, 그런데 이건 그게 아니고 네, 직접 다이렉트로 전자를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빛 에너지예요. 그다음 B에서는 동물의 화학 에너지가 지구 내부 에너지로 전환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석탄, 석유 땅 속에 묻혀 있다고 해서 이게 지구 내부 에너지야? 아니야, 이건 관련 없어. 네. 지구 내부 에너지는 지구의 핵에 있는 그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네. 지각이 아니고요. 네. 그래서 요거는 석탄, 석유가 아무리 땅속에 묻혀 있다고 하더라도 지구 내부 에너지랑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 다음 디귿. C에서는 물의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느냐? 뭐라고 써있지? 높은 지형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 네. 그럼 높은 곳에서 있었던 애가 위치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낮은 곳으로 오면서 물의 속도가 점점 빨라지겠죠? 네. 기억력은 둘 다 틀렸으니까 디귿이 답이겠죠. 다음 문제 3번. 그린 가와 나는 지구에서 일어나는 어느 순환 과정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자, 가를 볼게요. 가는 뭐 구름이 되고 비가 내려가지고 다시 하천으로 흘러서 바다로 가고 있네요. 가가 물의 순환을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 나는 화석 연료를 태워서 네, 연소시켰더니 대기 중에 이산탄소가 됐고 대기 중에 이산탄소가 식물이 붙잡았는데 거기 기역이라고 적어놨네요. 기역은 바로 무슨 과정입니까? 이산탄소를 붙잡아가지고 식물이 되려면 광합성이 돼야 되겠죠? 네. 자, 보기 기역. 가에서는 구름의 비가 땅으로 내릴 때 빗방울의 운동 에너지가 태양의 열 에너지가 직접 전환된 것이냐? 이게 직접이라는 말만 없었어도 맞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빗방울의 운동 에너지는 태양의 열 에너지가 전환된 것이냐? 이러면 맞아요. 맞는데 조금 저도 이게 꺼림직해서 이 직접이라는 단어를 왜 썼을까라고 해봤더니 직접이라는 단어가 역시 걸리긴 걸려요. 네, 직접이라기보다는 어떻게 했죠? 태양의 열 에너지를 받은 것은 바닷물에 물이 받아가지고 그게 수증기로 바뀌고 그 수증기가 잡열의 형태로 올라간 다음에 거기서 구름이 되고 그 구름이 다시 뭉쳐지면서 수증기의 위치 에너지로 바뀐 거기 때문에 직접된 것은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태양빛이 비쳤다고 해가지고 비가 빵 내리냐? 이건 아니라는 거죠. 태양빛을 받은 물방울이 나 이제 비로 내려갈래? 뭐 이러면서 내려간 건 아니라는 얘기야. 그다음 니은. 기억이 뭐냐면 광합성인데요. 광합성을 통해서 이산화탄소는 식물의 양분으로 저장됩니까? 네, 맞습니다. 그다음 디귿. 지구 내부에 주는 화석연료 화학연료로 전환되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구 내부 에너지하고 석탄, 석유의 화석 에너지는 관련이 없습니다.
다음 문제 4번. 자, 그림은 지구에서 태양 에너지가 전환되어 이용되는 과정의 일부를 나타내는 것이다. 자, 여기서 이제 둘로 나눠놨는데요. 우선 니은을 먼저 보겠습니다. 태양에서 니은 에너지로 바뀌고 또 태양에서 디귿 에너지로 바뀌는데 니은은 좀 따라가 보니까 니은이 바람을 일으켜요. 그래서 풍력 발전을 쓴대요. 그러면 바람을 일으킨다. 그럼 바람은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겠죠? 그러면 니은은 도대체 누구냐? 비열차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 열 에너지입니다. 그럼 디귿은 다 자동적으로 뭐가 되겠어요? 빛 에너지가 됐을 거고 이 빛 에너지는 태양 전지를 이용해서 바로 다이렉트로 전기 에너지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광합성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썩은 다음에 화석 연료로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자동차로 가는데 화석 연료에 다시 기억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물질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잖아요. 그럼 뭐라고 부른다? 화학 에너지라고 한다. 그래서 보기 기억 니은은 뭐라고 얘기해야 된다? 열 에너지라고 얘기해야 된다. 그다음 니은 식물은 광합성을 통해서 빛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로 전환하여 저장합니다. 네, 맞아요. 네. 그다음 디귿 자동차에서는 화석연료의 화학 에너지가 자동차의 니은이 뭐였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냐? 여러분 자동차 운동해요? 그렇죠. 자동차는 타고 달리는 수단이죠. 자동차를 과시 수단으로 보지는 않잖아요. 네. 자동차는 장식용이다? 아니다. 타고 다니는 용도다. 네. 운동 에너지 맞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숙제는 몇 페이지야? 106. 네, 106까지 해주시면 돼요. 네.